아사히 신문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베가 아베노마스크를 8천만 장을 또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배포한 아베노마스크도 행방불명된 상황인데 모양과 재질, 사이즈, 불결한 제품 그대로 다시 또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언론뿐 아니라 일본 네티즌까지 완전히 폭발한 상황입니다. 댓글은 폭주하면서 과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특별 취재로 아베 정부가 향후 요양시설과 보육시설에 배포할 예정으로 아베노마스크를 8천만 장을 추가 주문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아사히 신문을 보도한 야후재팬에는 4만 5천 건의 댓글이 달릴 정도이며 트위터 등에 계속 흥분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업체에 발주를 줘야 하는 비밀이 있나 보네. 사용하지 않는데 추가 발주라니 민간이라면 당장 해고다. 이렇게까지 사리사욕에 찌든 내각은 지금까지 없었다. 라는 댓글이 28만여 명의 좋아요를 받은 댓글로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민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발주가 횡행하고 있다. 이 추잡함은 이권을 가진 업자와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베노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행방불명된 마스크에 또 세금을 투입한다고? 아베야, 요즘 별로 안 보이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궁리했구나. 나와서 설명 좀 해라. 믿을 수가 없다. 미쳐 날뛰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않는 이런 정책은 무섭다. 기가 막힌다. 업자는 제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사주는 아베 정부가 정말로 좋은 손님이네. 아베 정부 관리들은 자기들의 지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다. 보육사다. 마스크 필요 없다. 마스크는 알아서 할 테니 조금만 더 보육 현장을 생각해다오. 나라는 보육 현장을 이미 버렸다. 라는 등의 댓글들이 모두 1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베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믿을 수 없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4월 1일 아베가 5천만여 가구에 1000마스크 2장씩 배부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466억엔 약 5,278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해서 약 2억 8,700만 장을 배포하는 실제 비용은 총 507억엔 약 5,745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 중에 107억 원, 약 1,212억 원이 사무행정 비용으로 민간 기업에 지불되었습니다. 이 위탁 사무행정 비용은 아베 정부가 수의 계약을 해서 현금을 지불하고 돈을 일정 뺀 후에 다시 재발주에 재발주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비리 덩어리입니다. 이미 전체 가구에 260억엔으로 1억 3천만 장을 배포했고 요양원과 보육시설에는 247억엔으로 1억 5,700만 장을 배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6월 22일 이토추 상사 등 9개 업체에 약 5,800만 장의 아베노 마스크를 8월 말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후생노동성은 6월 하순부터 4천만 장 배포가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8천만 장이 남아있는데 최대한 빨리 배부하도록 노력 중이다. 보육원과 요양시설의 직원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7장이 공급되도록 배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도 이번에 다시 8천만 장을 배포한다고 한다. 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유치원, 타가소 등의 직원이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용도라고 한다. 아베노 마스크의 소재와 모양이 같은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발주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중지하지 못하고 계속 재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왕 챙겨놓은 비자금과 비리 계약들이니 끝까지 챙겨보자는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작하는 아베노 마스크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제작 이후에 결함 등이 발견되어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후생 노동성은 추궁하지 않는다. 라는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제품이 발견이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 업체들에게 다시 발주를 준 것입니다. 보육원들은 아베노 마스크가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호흡하기 쉬운 마스크들이 많이 있다. 라면서 이 보도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일본에는 마스크의 가격이 완전 하락해서 일회용 마스크 한 장이 약 15엔, 약 170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10엔에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베노 마스크보다 훨씬 깔끔하고 실용적이며 방역 대비가 되는 제품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에는 이 무슨 황당한 소식인가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한 여배우는 놀랍다는 짧은 트윗을 올렸고, 레노 참 의원은 국회도 열지 않으면서 아베는 정말 제멋대로네. 지금은 행정을 감시해야 할 때이다 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의사인 마사히로는 의료기관이 C19로 파산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 지원에는 귀를 닫고 있는 아베가 지금 의료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 일단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한다 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또 아베노마스크는 당장 중지해라. 그 예산을 호우 피해 지역과 의료 현장에 직접 지원해라. 어차피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없는 아베노마스크는 수백억 원의 세금 낭비이다 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아베노마스크의 기부를 받고 있는 일본 노총 북해도 연합회에만 약 10만 장이 쌓여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수십 장들이 계속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약국 등에 기부하거나 소매점에서 기부 행사를 통해 기부한 아베노마스크 등을 감안하면 수십만 장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베노마스크는 아베만 쓰고 다닌다라고 할 정도로 정치인들 중에서도 착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반인들은 아베노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 5천억 원으로 아베와 일본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으로 사용된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도대체 뭐하는 나라 꼴인지 한심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려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국과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협상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는 8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50억 달러를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 국내에선 지금 비판 시위가 이어지며 굴욕적인 협상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을 두고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떠나려는 것이냐, 그 결과에 준비가 돼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의 방위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하다면서 미국의 이런 요구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수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일관되게 대략 15억에서 20억 달러를 마련해놓고 올해는 과거에 말했던 수준의 수배를 말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증액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3에서 4% 이상의 인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기존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할 경우 한국 국회는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이며 새로운 합의는 반드시 한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의 진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지난 14일 CNN에서 대폭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볼턴 보좌관을 통해서 한국에 50억 달러의 청구서를 내밀며 이 돈을 못 내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매트스 전 국방장관을 경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한 최근 ICBM으로 미국까지 사정거리에 넣은 북한의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군은 평택의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캠프 험프리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이며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계속하고 최근엔 동맹을 벌이고 시리아 철군까지 결정했기에 미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한반도 주급 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 공화당 설리번 의원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주둔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국가들의 이득이 된다는 의회 입장을 주도해서 작성했고,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을 법에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더는 세계의 경찰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온 가치를 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돈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미국 내 비판에 충돌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성열 연구원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압박해도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원칙을 유지하며 버티자 눈에 빤히 보이는 무리수까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리수에 우리나라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